존경하는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이정심 소장님, 국방부 이승범 국방정책관님, 국방대학교 김영호 부총장님, 국군 간호사관학교 정경호 학교장님, 각국의 대사님과 무관님, 그리고 내외 귀빈, 그리고 미래의 여성평화유지군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운도프 유엔 교전중지협정 감시부대 일명 골란고원 임무단에서 연락장교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육군 소령 이성현입니다. 우선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평화유지군과 임무단을 대표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대한민국의 국방부와 여성가족부, 유엔 여성기구 성평등센터, 그리고 저희 임무단의 지휘부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복잡한 정세 때문에 쉽지 않았을 저의 한국행을 도와주신 그 국방대학교의 국제평화활동센터 참모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중령으로 진급 예정이긴 하지만 여전히 지금 소령 계급장을 달고 있고 여전히 군생활뿐만 아니라 평화유지 활동 분야에서도 배우고 경험할 것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앞에 두 분처럼 전문가로서 뭔가 전문적이거나 거창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여성평화유지군 과정의 별도의 참가자이자 현장에 있는 한 사람의 여성평화유지군으로서 저의 과거와 현재 경험을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6년에 육군 정보장교로 임관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자주 UN 마크를 달고 이 블루베레를 착용하고 다양한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다만 그때 막 동명부대 파병을 한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각종 매체에서 동명부대의 활약상을 보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막연하게 언젠가 한 번쯤은 저도 블루베레를 쓰고 임무를 수행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2012년 제가 육군 제15보병사단에서 막 보병중대장을 맞춰가는 시점에 동명 11진 본부의 참모장교로 선발이 되었고 이것이 저의 첫 파병이었습니다. 물론 그 첫 파병을 통해 많이 배우고 성장했지만 여전히 그때까지도 파병은 제 군생활에서 그때 한 번뿐인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그때만 해도 한국군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여성평화유지군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웠기 때문에 그냥 군생활에서의 특별하고 의미 있는 1회 경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처음으로 파병 갔던 동명 11진 약 350여 명 가운데 여군은 저를 포함해서 단 5명 뿐이었습니다. 이 사진 찍을 때 한 명을 저희가 못 찾았는데 지금 5명 모두 잘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필에서의 첫 파병을 마치고 약 1년 후에 놀랄만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존경하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님께서 역사상 처음으로 사이프러스 임무단의 사령관으로 노르웨이의 크리스틴 룬트 장군을 임명을 하신 겁니다. 유엔 PKO 역사상 최초의 여군 사령관이라는 새로운 장이 열린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어디 인터뷰할 때나 얘기할 때 크리스틴 룬트 키즈라고 부릅니다. 비록 국적은 다르지만 룬트 장군께서는 여성이 PKO에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 어떤 기회가 열려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스스로의 역량을 키우는 한편 계속 PKO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물론 5번의 파병을 가는 동안 떨어지기는 거의 50번에 가까운 수준이긴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감사하게도 결과적으로 여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행운을 얻었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의 운모기 유엔 정전감시단, 레바논 유니필의 서부여단의 참모로 2번째 파병, 남수단의 한빛부대, 그리고 현재의 운도프까지 한국군 여군으로서는 엄청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기회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325와 같은 정책적 기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결의안은 평화유지 활동에서 여성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더 많은 여성들의 PKO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정부와 군의 적극적인 이행 의지가 더해져 큰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과 의지의 최대의 수혜자 중 한 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2017년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에서 제가 동명 21진의 일원으로 레바논에 다시 파병 갈 때는 당시 250여 명의 파병 인원 중에 20명이 여군이었는데 이는 역대 최다 여군 파병 기록이었습니다. 저의 첫 파병인 동명 11진 때와 비교하면 5년 안에 큰 진전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여전히 20명 미만 유지되고 있고 여전히 더 많은 발전이 필요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는 현재와 과거의 여성평화유지군들이 만들어낸 성과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부터 매년 유엔 본부에서는 양성평등 관련 업적을 남긴 평화유지군을 선정하여 표창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모든 수상자는 새로운 길을 개척한 뛰어난 여군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수상자들은 각자의 임무 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고,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여성의 참여와 권리 신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의 공헌은 평화유지 활동에서의 여성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다수의 연구를 통해서 양성평등 차원에서 균형이 잘 잡힌 임무단일수록 여러 면에서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여성평화유지군의 존재는 우선 군 내부나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폭력 예방이나 성비위행위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여성평화유지군이 참여하는 부대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 여성평화유지군은 특히 여성과 아동을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과 더 잘 소통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문화적으로 여성들과의 접촉이 제한된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여성평화유지군은 임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관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평화유지 활동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는 복잡한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평화유지군의 역할은 단순히 성별의 문제를 넘어 평화유지 활동 전반의 효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운도프 역시 전체 인원 대비 약 10%, 참모장교의 20%가 여군입니다. 이는 유엔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여성평화유군 20% 달성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지만 꾸준히 수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 임무단의 여성평화유지군들은 제한 없이 모든 영역에서 활약하며 현재의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지역의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와 현장에서 입증된 효과성,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성평화유지군이 넘어야 할 도전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늘 3가지 주요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군들이 직면하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가정과 파병 임무의 양립입니다. 저는 자주 동료나 선후배들로부터 파병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연락을 받는데, 대부분의 동료들은 기혼이고 자녀를 둔 어머니들인지라 결국에는 자녀들에 대한 걱정으로 파병 지원을 포기하곤 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장기간 떠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파병을 망설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보다 영어도 훨씬 잘하고 뛰어난 제 동기 한 명이 있는데, 그 친구는 정말 파병을 나오고 싶어 했고 여러 번 지원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신의 파병을 위해서 2 아들과 남편을 한국에 두고 나올 수 없어서 지원 자체를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파병을 생각했을 때 많은 여군들이 가장 크게 고민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오른쪽에 보시는 엄청 귀여운 시로라는 강아지 말고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책임질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파병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 도움이 없었다면 이 정도로 자유롭게 파병을 지원하고 임무를 수행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만으로도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파병 임무 수행이 거의 불가능한데, 자녀가 있는 어머니들의 경우에는 주변의 희생과 도움이 없다면 거의 불가능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작년 포럼에서 발표하셨던 많은 여군 장성분들께서 성공적인 임무 수행에 가족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셨는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생활과 파병생활을 이어가는데 기꺼이 지지와 희생을 아끼지 않은 그분들의 가족에게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셨습니다. 이것이 대부분 여성들이 PKO에 참여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군내 가족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평화유지 활동 기간 중 가족을 돌보기 위한 좀 더 유연한 휴가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많은 여성들이 가족을 희생시킨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PKO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이러한 개선은 결국 여성평화유지군뿐만 아니라 모든 평화유지군의 더 나은 가정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전반적인 임무 수행 여건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성별과 상관없이 더 많은 유능한 인재들이 PKO를 선택할 수 있게 되어서 PKO 전반의 효과성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불비한 생활 여건입니다. 임무 현장에서의 생활은 당연히 본국의 집에서 출퇴근하는 것과는 다르고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평화유지군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여성의 프라이버시나 위생 등과 같은 특정한 필요를 반영하지 못한 시설물들은 여성평화유지군에게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한 임무단의 초소에서는 방배정 문제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남군 팀장이 유일한 여군 초소원에게
다른 남군과 방위를 공유할 것을 주장해서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를 주장한 그 남군 팀장의 문제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가용시설이 제한되는 상황이 이러한 모두에게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다수의 여성평화유지군들이 불비한 여건으로 인한 비슷한 문제들을 현장에서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러한 여성평화유지군들의 요청이 때로는 다른 남성평화유지군들에게는 역차별이나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아주 자그마한 예이긴 하지만 여군들이 파병을 갈 때면 6개월에서 8개월 혹은 1년까지 자기가 사용할 위생용품을 준비해서 가고는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부피를 많이 차지합니다. 전세기에 주어진 공간이나 무게는 한정된 가운데 여군들이 추가적인 공간이나 무게를 요청한다면 다른 인원들에게는 역차별로 오해받을 여지가 있고 이에 대한 불평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군들도 제한되거나 불비한 여건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 왔기 때문에 남군들과 숙소를 공유한다거나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위생이 열악하거나 위험한 지역에서 다양한 극단적인 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고 실제 현장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레이시아에서 만났던 같이 교육을 받았던 태국 동료의 사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태국 친구는 남수단에서 옵저버로 임무를 1년간 수행하면서 정말 열악한 곳에서 맨 땅에 텐트를 치고 남군들 가운데 혼자서 생활을 하고 정체모를 벌레들한테 물려가면서 1년간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마쳤고 이에 대해 굉장한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더 많은 여성들이 PKU에 참여하고 이를 지속적인 경력으로 쌓아나가게끔 만들려면 이 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개선이 특히 부대 파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추가적인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군들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최근의 성공적인 사례는 유니필 가나대대에 대한 LC 이니셔티브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여군 전용 시설이 마련되었고 이는 여성평화유지군의 참여를 크게 증가시켰습니다. 여군 시설에 대한 적절한 투자는 임무단에서 여군들이 소속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더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모든 개인의 특수한 요청을 다 반영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한 양성을 배려하는 차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본적인 수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는 것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성 전용 숙소 및 위생시설의 의무화, 현재 여성평화유지군의 비율이 아닌 유엔에서 목표치로 잡은 여성평화유지군의 비율에 비례한 사전 시설 규모 확보, 여성 특화 의료 서비스 제공, 무슬림 여군들을 위한 별도의 기도실과 같은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시설 설계와 같은 기준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 많은 여성들이 PKU에 참여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참고할 만한 롤 모델의 부재와 네트워킹의 어려움입니다. 군에서 극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저희 여군들에게 성공적인 롤 모델의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저희가 군 생활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PKU에서 경력을 어떻게 쌓아나갈 것인지를 모색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평화유지군에게 롤 모델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크리스틴 룬트 장군의 임명과 여기 계신 문대령님의 존재가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평화유지군들은 이런 롤 모델을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대부분의 어린 여성평화유지군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파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 출신 여성들이 임무단의 지휘부나 DPO의 고위직에 진출하는 사례를 매우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성평화유지군 사이의 네트워킹 강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와 같은 포럼이 경험을 공유하고 인적 교류를 이어가는 의미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트워킹은 여성평화유지군들 사이의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른 여성평화유지군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여군들이 임무단의 중추적인 자리를 맡도록 계속 도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이 포럼을 통해서 앞서 발표해 주셨던 젠 미투어 중령님과 연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임무단에서 소소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회의를 느끼거나 할 때마다 젠 중령님께서 저를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원과 지지는 임무단에 익숙치 않은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모든 평화유지군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방부도 이런 네트워킹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21년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여성평화유지군 과정의 개최를 공약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오늘 저희는 2회차 포럼과 한국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여성평화유지군 과정 참가자들을 현장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PKO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훈련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여성평화유지군들에게 소속감과 자부심, 일치감을 심어주고 참가자들 사이의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는 한편 경험 많은 선배 여성평화유지군들과의 멘토링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추가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시 네트워킹 및 멘토링 시스템 구축, 성공적인 여성평화유지군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것과 같은 정기적인 웹이나 여성평화유지군을 위한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과 같은 것들을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 더 많은 여성들이 평화유지 활동에서 성공적인 경력을 쌓고 궁극적으로는 고위직에 진출하여 다음 세대의 롤 모델이 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여성평화유지군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들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분명 이 모든 어려움들은 과거에 비해서 눈에 띄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5월에 UN DPO에서 발효된 PKO에서의 양성평등적 접근 정책은 평화유지 활동에서 양성평등의 가치를 증진하고자 하는 UN의 의지와 노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여러 어려움들을 인정하는 한편 모든 평화유지 활동에서의 양성평등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임무단의 성공적인 임무 수행을 위해 남성과 여성평화유지군 사이의 평등과 여성평화유지군의 유의미한 참여가 필수적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책과 마찬가지로 정책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정책의 채택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를 갖지만 정책은 이행될 때 그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정책이 일상적인 작전 활동에서부터 의사결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이행은 저희 모두의 과제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모든 제안사항들은 여성평화유지군 개개인이 극복해야 할 과제는 아닙니다. 이러한 제안사항들은 유엔과 회원국, 각국의 군이 관심을 가지고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러한 도전들을 함께 협력하여 극복해 나감으로써 우리는 모든 평화유지군이 좀 더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가정적 친화적인 임무 여건은 남성 평화유지군들 역시 가정을 좀 더 잘 돌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평화유지군의 기준을 충족하는 생활환경의 개선은 현장에서 전반적인 생활환경을 향상시켜서 모든 평화유지군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여성 평화유지군을 위한 네트워킹이 미래에는 모든 평화유지군들 사이의 네트워킹으로 확대돼서 다양한 경험이 공유되고 더 나은 평화유지 활동을 만드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니콜라스 중령님과 위투어 중령님께서 강조해 주신 바와 같이 양성평등은 여성에 한정되어 있는 주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엔 여성기구에서 펼치고 있는 히포시 캠페인이 좋은 예입니다. 남성이 여성을 위해, 여성이 남성을 위해, 그리고 저희 모두가 평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저는 가까운 미래의 현장과 이런 포럼에서 여성평화유지군을 더 많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저희는 이미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5년 전에 저는 서울안보대화에 여성평화유지군의 참여 확대와 관련된 세션에 참가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발표자분들이 남성분들이어서 왜 여성 참여 확대를 남성 발표자들만 논의를 하고 있나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는 5년 사이에 두 명의 여성 발표자와 한 분의 남성 발표자를 모시고 포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내년도 포럼에서는 현장의 남성평화유지군 역시 포럼에 참석해서 현장에서의 양성평등의 가치를 전달하는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평화유지 활동을 모두에게 더 강하고 나은 것으로 만들기 위해 현장과 정책 일선에서 애써주시고 계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